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계엄 구상을 밝히며 대통령 4년 연임제와 함께 대선 결선 투표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결선 투표제는 여러 명의 후보 중 가반 득표자가 없을 때 1, 2 후보가 다시 길어서 승자를 뽑는 제도입니다. 이는 최종적으로 국민 가반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을 탄생시켜 통합을 이루고 정권의 대표성도 확보하자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87 체제 헌법이 시행된 이후 가방 투표를 한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51.6%가 유일합니다. 나머지는 30%대, 후반 40%대 득표로 당선됐습니다. 그러니 이로 낙선한 후보의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일이 반복되곤 했습니다. 이대동의 결선 투표 제안은 그걸 깨지는 것이지만 이번 대선에선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6.3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는 1728만여 표를 얻어 득표율 49.42%를 기록했음에도 당선됐습니다. 가방 국민의 지지를 받는 데 실패한 셈입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김문수, 이준석, 권영국 후보를 선택한 가반수 유권자로부터는 외면당했습니다. 더구나 이재명 후보를 찍은 유권자 중 상당수는 그가 좋아서가 아니라 상대 진영의 실책 때문이란 여론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반면 이 후보를 찍지 않은 유권자의 대다수는 그에게 깊은 불심을 품고 있음도 확인됐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4월 대선 투표자 1,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12.3%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이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를 뽑았다고 응답한 투표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계엄심판 내란 중식이 27%로 단연 1위를 기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해서 7%, 정경교체를 위해서 7%, 국민힘이 싫어서가 5%까지 포함하면 당선의 원동력은 우파 진영의 자책골이었음이 읽힙니다. 물론 직무 행정능력 27%, 경제기대 경제정책 15%, 다른 후보보다 나아서 시선 정도 투표율 상위에 들었으나 압도적이진 않았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답변에선 유권자의 분노가 묻어 있었습니다. 1위는 4번 리스크 범죄 혐의 30%, 2위는 신뢰 부족 거짓말 진실하지 않음 18%, 3위는 도덕성 부족 사리사옥 14%였습니다. 이 외에도 일부 유권자는 과거 은행 논란 6%, 후보가 싫어서 3%, 가정사 가족 비리 3%도 투표하지 않은 이유로 꼽았습니다. 결국 이재명 정권 당선과 우파 정권 재창출 실패의 밑바탕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진 비상계엄 선포였다는 점이 확인된 셈입니다. 또 그런 이유로 이재명 후보를 선택했으나 그의 도덕성과 사법적 논란에 대한 문제의식은 매우 뿌리가 깊다는 점도 알 수 있는 조사 결과입니다. 한국갤럽은 이재명 비투표로 이유로는 개인사 관련 지적이 많고 김문수 비투표 이후에서는 소속 정당 문제 비중이 크다는 점이 대비된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대통령은 국민 절반이 갖는 불신을 해소하지 않으면 임기 내내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임기 초반에 신뢰를 상실하면 투표 때 분노해서 다른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의 마음을 얻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당선 이후 일주일 동안 이 대통령은 과연 그런 노력을 했을까요?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던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취임 초반에 새로 등장한 여건이 보여주는 모습은 이 대통령의 약속과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이 대통령을 찍지 않은 유권자의 우려가 현실이 되는 것 아니라는 생각을 들게 할 정도입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아니라 49%의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다수 여당으로 변신한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 취임 첫날에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대법관을 30명을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전격 처리했습니다. 이 법안은 조일이 대법원이 선거법 피고인 이재명에게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선고한 뒤 본격 논의이 됐으므로 이재명 판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법안을 여당으로 처지가 바뀐 뒤 처음 다룬 만큼 새 정부의 1호 법안이 대통령 방탄의 말이 나올 법합니다.
취임 둘째 날엔 민주당이 국회의 힘을 폐지한 제3대 특검법 내란 김건희 해병대원을 국회 본회의에서 일괄 통과시켰습니다. 세 개의 특검법은 파견 검사만 120명으로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의 6배 규모에 해당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때는 이 특검 법안들을 거부권 행사로 막았으나 지금은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게 뻔합니다. 그러면 조만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국민의힘 진영을 초토할 초대형 수사가 진행됩니다. 우파 진영에서 정치보복이라고 부르는 내란 종식 회오리가 취임 초반부터 몰아닥칠 분위기입니다. 여기에다 피고인 대통령의 재판 중단과 선거법 면소 판결을 위한 형사소송법, 선거법 개정안도 곧 국회에서 처리할 태세입니다. 대선기가 줄고 우려했던 일이 예상보다 더 빨리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둘러싼 혼란 내란 중식을 명분으로 하는 정치보복 거부권 행사 없는 무차별 법안 통과에 의한 국가 정체성 변화가 피할 수 없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돌려 문재인 전 대통령의 8년 전 친사가 생각납니다. 오늘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습니다. 이 대통령의 취임사와 판박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때도 말뿐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청와대가 주도해 각 부처의 적폐성산 TF를 만들어 우파 진영을 겨냥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습니다. 아울러 문 전 대통령은 임기 5년 동안 끊임없이 국민 갈라치기를 했습니다. 한일 무역 갈등 때 친일, 반일 프레임을 설치한 게 대표적입니다. 이재명 정부도 출범하자마자 문재인 정부를 타습하려 합니다. 그러나 사회정의가 살아있고 투표 때 강하게 반대했던 50% 국민이 깨어있다면 충분히 먼저 설 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도 개헌과 탄핵 국면에서 사회정의가 죽지 않은 사실과 민심의 무서움을 새삼 느꼈을 것입니다.